2013년 1회 전기기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기 문제는 어려운 계산 문제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쉬운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그런 계산 문제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회전속도 구하는 거나 뭐 토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극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계산 문제는 그냥 패스해 버리고요. 우리 간단한 계산 문제만 풀고 가자고요. 그리고 요 글로 나오는 문제, 이런 거는 거의 한 100% 가깝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 되는 문제를 암기하실 때 유도 전동기인지 동기 전동기인지 직류기인지 또 변압기인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문제를 암기하면서 나가시면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013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유도 전동기에서 권선형 회전자에 비해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유도 전동기 나왔습니다. 그죠?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권선형 회전자는 말 그대로 권선이 감겨있는 회전자예요. 농형 회전자는 그러니까 모터 안에서 돌아가는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회전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형 철심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다람쥐, 채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전자가 이렇게 생긴 걸 농형 회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농형 회전자는 기동 토크가 작다는 점, 그래서 대용량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형 회전자는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대용량에서는 기동이 어렵다는 점.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대용량에서 기동이 용이하지 않고 어렵죠. 근데 문제에서는 아닌 건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고 요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2번. 다음 전동기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동기 전동기.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이 동기란 얘기가 속도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속도냐면 회전자계의 속도와 그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자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자를 돌려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자계의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일치하면 역률이 1이고 효율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유도 전동기나 뭐 이런 전동기 보면 회전 자계보다 좀 늦게 회전자가 돌아요. 좀 뒤쳐져서 돈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 역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와 회전 자계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역률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조금 선뜻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다.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230V, 국수가 정류자 편수가 160인 정류자 평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류자 평간이 뭐냐면 정류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칸이. 그래서 요거를 정류자 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이를. 요 나눠진 사이를 편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마다 코일이 이렇게 회전자에 감겨진 코일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요거 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류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류자 편수라고 하는데 이게 162개란 얘기예요. 이 162개 요 편간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정류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생긴 거고 뭐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정류자 편간 평균 전압을 구하는 이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자, 이 정류자 평간 전압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유기 기전력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알아냈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적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단서가 유기 기전력이 여기서 말하는 E가 230V고요. 극수, 요 P가 4극이랍니다. 그리고 정류자 편수, 요 K가 161이에요.
그 이 숫자를 이 공식에다 대입만 해서 계산기 누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극수 4 곱하기 6이 기전력 230V 나누기 정류자 편수 162 하면 5.68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편간의 전압이 5.68V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정류자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요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걔가 정류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요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4번. 3150대에 210V의 단상 변압기 고하측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 전압계 지시는 각각 몇 볼트인가? 자, 1차 측에 3150V의 전압을 가하면 2차 측으로 210V 전압이 나오는 그런 단상 변압기랍니다. 여기에 고압 측, 1차 측이겠죠? 1차 측에 100V의 전압을 구하면 2차 측 전압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전압을 고압측 전압과 이 저압측 전압을 더한 게 가극성이라고 하고요. 뺀 걸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압측에 100V를 가했을 때 2차 측의 전압을 알아내면 이 가극성과 감극성일 때 전압계 지시를 알 수가 있겠죠. 1차 측에 3150V를 가하면 2차 측은 210V랍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건수비를 알 수 있겠죠. 자, 건수비 A는 여기 있네요.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누면 15가 나와요. 그래서 이 건수비 이 뜻이 뭐냐면 1차 전압에 15V를 가하면 2차 전압이 1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1차 전압에 15V를 넣었을 때 1V가 나온답니다. 얘는 그러면 1차 전압에 100V를 넣었을 때 몇 V가 나오겠냐. 이런 식의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00은 15에 x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x잖아요. 요 x를 구하려면 x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15V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x는 15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2차 전압, 얘가 2차 전압이죠? 2차 전압은 15분의 100 해서 6.7V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2차 전압 6.7V라는 거 알았죠? 그럼 가극성, 뭐라고 그랬죠? 고압측과 저압측, 1차 측과 2차 측을 더한 게 가극성, 그리고 뺀 게 감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V에 6.7V를 더하면 106.7V, 가극성일 때 전압계에 106.7V를 지시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극성일 때는 106.7V, 1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감극성일 때 100에다가 6.7V를 빼면 93.3V.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5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 2012년 3회 43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2년 3회 43번 나오기 전에 그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도 풀이하면서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라고 했죠.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던 3배로 하던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요거 꼭 암기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몇 배로 하든지 간에 그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원통형 회전자 비철극형을 가진 동기발전기의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원통형 회전자 비철극형에서는 최대 출력이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나타내고요. 그냥 철극형, 돌극형이라고 하죠. 그때 최대 출력은 60도입니다. 비철극형에서는 90도일 때, 부하각이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나타내고요. 철극형, 돌극형에서는 6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나타낸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7번. 6600대 210V의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Y로 결선하여 한 상에 18kW의 전열기 전원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1차를 델타 결선, 2차를 Y 결선하여 사용을 한답니다. 그때 여기가 부하측이겠죠? 요 부하측에 18kW짜리 전열기의 전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얘 2차 측을 델타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 이 전력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18kW에 걸리는 전압 V라고 합시다. 예. 그럼 이 전압은 성간전압이죠. Y결선에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이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만큼 작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작아져야 돼요.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이렇게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상전압이 이 상전압이죠. 예, 같은 상이니까,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는 걸리는 전압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에 걸리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보면 1차에 걸리는 상전압 루트 3분의 V라고 했죠. 근데 이때 델타기 때문에 요 델타에 걸리는 요 상전압 얘도 루트 3분의 V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델타 2차 측의 성간전압, 지금 요건 상전압이고요. 그죠? 이 성간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얘도 루트 3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열기에는 델타 Y결선으로 했었을 때 그냥 V전압이 걸리고요. 이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이 V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은 루트 3분의 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루트 3분의 V 가지고 여기 있는 전력을 구해봐라. 예, 이 얘기입니다. 자,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 P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이때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이 18kW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여기 성간전압은 Y결선일 때보다 루트 3배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이때의 전력은 R분의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V 자리에 루트 3분의 V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V를 루트 3분의 1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제곱해주고 얘 제곱해줘서 얘를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루트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R분의 V제곱 아까 얼마라고 했죠? 18kW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18kW 하면 6kW가 됩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꿨을 때 이때의 전력은 6kW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내용이 이해 안 간다면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세요.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배가 작다. 그리고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 Y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것만 알아도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48번. 스태핑 모터의 속도 토크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스태핑 모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3번. 순루 영역에서 펄스 레이트를 변화시켜 오동작이나 공진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 영역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선 순루 영역은 불안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0번. 단상 변압기가 전부하 시 2차 전압은 115V이고 전압 변동률은 2%일 때 1차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단, 권선비는 20대 1이다. 그러니까 1차 전압이 20V일 때 2차 전압은 1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권선비입니다.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 줬죠. 그럼 전압 변동률 가지고 1차 단자 전압을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전압 변동률 공식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격 전압 문제에서 줬습니다. 2차 전압이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가 115V고 얘가 115V.
이용해서 요 무부하 전압을 구한 다음에 요 건수비로 해서 요 1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무부하 전압은 2차 무부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수비는 20대 1이라고 했죠. 자, 우선 전압 변동률이 2라고 했습니다. 그죠? 2%. 그리고 이 전압 변동률 공식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집어넣으면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 115V 나누기 115 곱하기 10 이 식에서 이 무부하 전압 2차 무부하 전압을 구하면 되겠죠. 이 2차 무부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선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2는 115분의 무부하 2차 전압 빼기 1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넘겨줘야겠죠. 얘 나눠져 있는 형태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2 곱하기 115는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115가 됩니다. 그럼 얘만 넘겨주면 2차 무부하 전압 구할 수 있겠죠. 얘는 빼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2 곱하기 115 플러스 115가 되는 거예요. 얘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보면 117.3V가 나옵니다. 얘가 2차 무부하 전압이라는 애입니다. 예. 그러면 건수비를 이용을 해서 1차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권선비를 이용을 해서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2차 단자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차 단자 전압 대 2차 무부하 전압. 2차 단자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단자 전압 대 2차 단자 전압은 20대 1. 그죠? 1차가 20V일 때 2차는 1V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 비례식을 풀어보면 얘 곱한 거와 얘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차 단자 전압 곱하기 1은 1차 단자 전압이고요. 얘는 117.3 곱하기 20 하면 1차 단자 전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곱하면 2346V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는 전압 변동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냐면 무부하 전압이 단자 전압이라는 거. 예. 이것을 알아야 1차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제9차 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 및 속도는 기본파 회전 자계와 비교할 때 다음 중 적당한 것은 답은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3배수의 고조파는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9차 3배 고조파죠. 예, 3배수잖아요. 3, 3은 9. 그죠? 그래서 이 제9차 고조파는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52번 단상 유도 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 4번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요거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53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이 80%의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그러니까 부하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부하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한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 몇 퍼센트인가? 자,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 변동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 P가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얘 Q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하 역률일 때 변동률이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부하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인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도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 변동률 이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그러니까 역률이 100%일 때 코사인 세타가 100%, 즉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죠. 예. 근데 코사인 세타가 100%,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는 0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는 0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 부하 역률이 100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1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0이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리고 퍼센트 저항 강화에 1을 곱하면 그냥 퍼센트 저항 강화만 남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는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 3%라고 했죠. 이 3%가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가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이 4%랍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 3%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퍼센트 저항 강화 3% 넣고요.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잖아요. 그죠? 얘가 80%랍니다. 그럼 여기 0.8 넣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Q로 그냥 두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고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사인 세타가 0.6일 때 전압 변동률은 여기 4%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에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퍼센트 리액턴스를 알 수 있겠죠. 우선 얘를 통째로 이렇게 넘깁니다.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4%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3 곱하기 0.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Q 곱하기 0.6은 4-3 곱하기 0.8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남은 0.6을 넘겨주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0.6분의 4-3 곱하기 0.8이 되는 거예요. 얘 계산기 놓고 때리면 2.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7이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가 요 풀어가는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씩 이해 가면서 이래서 2.7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53번은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4번. 직류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20V, 전격 전류가 40A, 전기자 저항이 0.155ohm이며 전부하일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 단자 전압은 몇 볼트를 공급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우선 직류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의 그 단자 전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그 유기 기전력을 우선 구해내고요. 그 유기 기전력 가지고 전동기에 걸리는 그 단자 전압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쉽게 나오는 문제 많거든요. 그 문제에서 우선 뭐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기의 단자 전압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132V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 따로따로 나왔을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5번. 동기기의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이 좋게 되는 권선법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동기기 권선법 중 기전력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 단전권과 분포권입니다. 요거 단절권, 분포권 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6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가 갖추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은 변압기의 절연유, 성질.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응고점이 높을 것입니다. 변압기의 절연유는 응고점이 낮아야 돼요. 이 응고점이 뭐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그런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고점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실기에서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공급전압보다 앞선 전류를 감자작용이라 한다. 공급전압보다 뒤진 전류를 감자가 아니라 증자작용이라고 합니다.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동기 발전기에선 이거와 또 반대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는 앞선 전류를
증자작용이라고 하고요. 뒤진 전류를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하나 알고 갈게요. 동기 전동기와 변압기는, 동기 변압기는 반대라는 거.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단의 방법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부하 분담은 증가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고, 이 문제에서 이론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 방법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부하 분담은 증가한다. 예,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59번. 정류회로에서 상해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한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무부하의 잔거리 송전선로에 동기 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자기 여자 현상은 전류의 위상이 빠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류의 위상이 빠른 전류를 진상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상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기조상기에서 지상전류를 공급해줘야 이 진상전류의 위상이 빠른 것을 점점 늦춰줄 수 있겠죠. 지상전류는 위상이 느린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조상기에서 지상전류를 흘려주려면 계좌전류를 부족여자로 해야 지상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동기조상기 이게 V곡선 나오거든요. 이 V곡선. 이 곡선 나올 때 이게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이 곡선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기 여자 현상은 진상 전류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진상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선 지상 전류가 필요한데 동기 조상기에서 지상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기 조상기에서 지상 전류를 흘려주려면 계좌 전류를 부족 여자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렵죠? 나중에 요거 V곡선 나오면 제가 또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때 되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3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 문제들 우선 난 지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문제 답만 외우고 넘어가고요. 아, 요거 조금 해볼만 한데 이러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풀다가 좀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2013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